주의하십시오. 지금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일부 말들이 조용히 당신의 성공기를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습관이다. 그리고 그 습관은 당신의 언어에서 시작된다. 실패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못해요. 너무 어려워요. 나한테는 안 맞아요. 어차피 안 돼요. 이런 말들은 뇌를 프로그래밍합니다. 그리고 뇌는 프로그래밍 된 대로 작동합니다. 만약 당신이 못해요 라고 말하면 정말로 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어차피 안 돼요 라고 말하면 정말로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10가지 문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말은 현실을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주영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의 주변에는 가난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니까 안 돼.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돼. 운이 없어. 세상이 불공평해. 어린 정주영도 그 말들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주영은 깨달았습니다. 이 말들이 사람을 가두는 감옥이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고. 대신 다른 말을 하겠다고. 못해요. 대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 돼요. 대신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가능해요. 대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작은 언어의 변화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정주영이 젊은 시절 함께 일하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 동료는 능력도 있고 똑똑했습니다. 하지만 입버릇이 있었습니다. 나는 운이 없어. 나한테는 그런 기회가 안 와. 나는 원래 그래. 처음에는 정주영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보았습니다. 그 동료는 정말로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좋은 제안이 와도 나한테는 안 맞아라며 거절했습니다. 새로운 일이 생겨도 나는 못해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10년 후 정주영은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고 그 동료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주영은 그때 확신했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씨앗이다. 뿌린 말은 자라서 현실이 된다. 그리고 그는 평생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정했고 그 말들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대신 힘을 주는 말 가능성을 여는 말미래를 밝히는 말들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주영이 평생 피했던 10가지 문장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문장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무엇으로 대체해야 하는지를 배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공한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말은 나는 운이 없어입니다. 정주영은 이 말을 가장 위험한 말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책임을 포기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운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인생을 운명에 맡기는 것입니다. 더 이상 노력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어차피 운이 없으니까요. 정주영은 젊은 시절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사업이 망했고 돈을 잃었으며 사람들에게 속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운이 없었네. 재수가 없었어. 하지만 정주영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질문의 차이가 그를 만들었습니다. 운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배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실패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라고 묻는 사람은 배웁니다. 원인을 내부에서 찾고 고치고 성장합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기회를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운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기회가 와도 보지 못한다. 실제로 연구 결과도 이것을 증명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발견했습니다. 자신을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기회를 더 적게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뇌가 가능성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신을 운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더 많은 기회를 발견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뇌의 작동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운이 없어. 대신 다음 기회를 준비하겠습니다. 실패했을 때 대신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안 됐을 때 대신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런 언어의 전환이 당신의 뇌를 다시 프로그래밍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두 번째로 성공한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말은 나는 못해요입니다. 정주영은 평생 이 말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는 건축에 대해 몰랐지만 건물을 지었습니다. 조선에 대해 몰랐지만 배를 만들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 몰랐지만 자동차 회사를 세웠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나는 못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정주영이 처음 한강 다리를 건설하겠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비웃었습니다.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고 돈도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해. 당신은 못해. 하지만 정주영은 대답했습니다. 해봤어요? 그리고 그는 했습니다. 전문가를 고용하고 공부하고 실험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결국 다리는 완성되었습니다. 나는 못해요 라는 말은 시도조차 하지 않게 만듭니다. 이 말은 문을 닫는 말입니다. 한번 이 말을 하면 뇌는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못한다는 말은 시도하기 전에 하는 말이다. 시도한 후에는 안 됐다 또는 다시 해보겠다 라고 말해야 한다. 흥미로운 것은 나는 못해요 라고 자주 말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심리학에서 이것을 자기충족적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못한다고 믿으면 노력을 덜 하게 되고 결국 정말로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더 많이 시도하고 결국 할 수 있게 됩니다. 정주영의 조언은 간단합니다. 나는 못해요.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아직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배우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 작은 언어의 변화가 당신의 태도를 바꾸고 태도가 행동을 바꾸며 행동이 결과를 바꿉니다. 세 번째로 성공한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말은 너무 늦었어요입니다. 정주영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늦었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는 것을. 정주영은 40대에 현대를 설립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40대는 이미 중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어.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80세가 넘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웠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이제 나이도 많은데 왜 아직도 공부하십니까? 정주영은 대답했습니다. 배움의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내일 죽더라도 오늘은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라는 말은 시작을 막는 가장 강력한 변명입니다. 새로운 일을 배우기에 너무 늦었다. 사업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다. 관계를 고치기에 너무 늦었다. 건강을 챙기기에 너무 늦었다. 이런 말들은 모두 거짓입니다. 진짜 늦은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죽었을 때입니다. 살아있는 한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정주영은 자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60세에 나무를 심으려 했습니다. 이웃이 비웃었습니다. 그 나무가 자라려면 20년이 걸리는데 당신은 그때 80세가 될 텐데요? 그 사람은 대답했습니다. 그럼 더 빨리 심어야겠네요. 정주영은 이 이야기를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생의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시작 시기는 20년 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시기는 지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너무 늦었어요. 대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 대신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대신 경험이 많아서 오히려 좋습니다. 이런 언어의 전환이 당신에게 용기를 주고 첫걸음을 내딛게 합니다. 네 번째로 성공한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말은 이건 불공평해요입니다. 정주영은 평생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 서학력이 부족해서 배경이 없어서 수없이 차별받았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며 불공평한 경쟁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이건 불공평해요 라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그래서 그는 은행이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면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경쟁이 불공평하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라는 말은 희생자의 언어입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를 약자로 만듭니다. 그리고 약자는 힘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불평만 할 수 있습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불공평을 말하는 시간에 해결책을 찾아라.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도 자신의 대응은 바꿀 수 있다. 실제로 연구 결과도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불공평을 자주 말하는 사람들은 학습된 무기력에 빠집니다. 그들은 노력해도 소용없다고 믿게 되고 실제로 노력을 멈춥니다. 반대로 불공평을 인정하되 행동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성과를 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에너지를 불평이 아니라 해결에 쓰기 때문입니다. 정주영의 조언입니다. 이건 불공평해요.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상황이 어렵지만 방법을 찾겠습니다. 조건이 불리하지만 그래서 더 창의적이 되겠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지만 나는 내 길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언어가 당신을 희생자에서 창조자로 바꿉니다. 다섯 번째로 성공한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말은 나는 원래 이래요입니다. 정주영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성장을 포기하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원래 이래요 라고 말하는 순간 변화의 문이 닫힙니다. 더 이상 나아질 이유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러니까요. 정주영은 끊임없이 변했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성격이 급했습니다. 화도 잘 냈고 참을성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었습니다. 더 인내심 있어지고 더 지혜로워졌으며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하셨습니까? 정주영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원래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는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원래 이래요 라는 말 뒤에는 여러 변명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원래 게으름뱅이에요. 나는 원래 화를 잘 내요. 나는 원래 정리를 못해요. 이런 말들은 모두 변화를 거부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같은 자리에 머뭅니다.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여전히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원래라는 것은 없다. 있는 것은 오직 습관뿐이다. 그리고 습관은 바꿀 수 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사람이든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 단지 결심하고 실천하면 된다. 나는 원래 이래요.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지금까지는 이랬지만 이제는 바꾸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지만 미래에는 다를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약점이지만 노력해서 강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언어의 전환이 당신에게 가능성을 줍니다. 뇌는 이 새로운 언어를 듣고 변화를 시작합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서 큰 변화가 되고 큰 변화가 쌓여서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여섯 번째로 성공한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말은 그 사람 때문이에요입니다. 정주영은 평생 수많은 배신을 당했습니다. 믿었던 동업자가 돈을 가지고 도망갔고 가까운 친구가 등을 돌렸으며 직원들이 배신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빴어요. 그 사람 때문이에요. 하지만 정주영은 달랐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을까? 내가 관리를 소홀히 했을까? 내가 너무 믿었을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알았습니다. 그 사람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면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것을. 반대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물으면 배움이 생긴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사람 때문이에요 라는 말은 책임을 전가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당신은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원인이 외부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부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무력해집니다. 하지만 내 책임도 있다고 인정하는 순간임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남을 탓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그것만이 성장의 길이다. 그 사람 때문이에요.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상대방도 잘못했지만 나도 배울 점이 있다. 다음에는 더 신중하게 하겠다. 이 경험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언어가 당신을 희생자에서 학습자로 바꿉니다. 그리고 학습하는 사람만이 계속 성장합니다. 일곱 번째로 성공한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말은 돈이 없어서 안 돼요입니다. 정주영은 평생 돈이 부족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도 확장할 때도 새로운 도전을 할 때도 늘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돈이 없어서 안 돼요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돈이 없으면 어떻게 구할까를 생각했습니다. 한강 다리를 건설할 때였습니다. 은행들은 모두 대출을 거절했습니다. 담보도 없고 경험도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정주영은 절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못하겠네라고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자재를 외상으로 구하고 노동자들에게 나중에 주겠다고 약속하고 작은 돈이라도 모아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완성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 돼요라는 말은 핑계입니다. 물론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위대한 사업의 대부분은 돈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모두 차고나 기숙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돈이 많아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와 실행력으로 성공했습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지혜를 쓰면 된다. 지혜가 없으면 땀을 흘리면 된다. 땀도 없으면 시간을 투자하면 된다. 무언가는 있다. 그것을 찾아서 시작하면 된다. 돈이 없어서 안 돼요.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돈이 부족하지만 방법을 찾겠습니다. 자금은 적지만 창의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언어가 당신의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문제를 핑계로 만들지 않고 해결의 출발점으로 만듭니다. 8번째로 성공한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말은 나만 힘들어요입니다. 정주영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피해의식의 극치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세상과 싸우게 됩니다. 모두가 적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고립됩니다. 정주영의 인생은 힘들었습니다. 가난전쟁 배신 실패 모든 것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힘들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다. 그러니 불평할 시간에 일하자. 이 태도가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나만 힘들어요 라는 말은 고립을 만듭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당신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모두가 쉽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나만 유독 불행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지 못할 뿐입니다. 정주영은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장에 가보십시오.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십시오. 그들도 힘듭니다. 농촌에 가보십시오. 거기서 땀 흘리는 농부들을 보십시오. 그들도 힘듭니다. 병원에 가보십시오. 거기서 싸우는 환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더 힘듭니다. 당신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이 깨달음이 정주영에게 겸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힘을 주었습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는데 왜 나는 못하겠는가? 나만 힘들어요.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모두가 각자의 싸움을 한다. 나도 내 싸움을 하겠다. 힘들지만 할 수 있다. 이런 언어가 당신을 고립에서 연대로 바꿉니다. 9번째로 성공한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말은 완벽해야 해요입니다. 정주영은 완벽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용주의자였습니다. 물론 그는 품질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완벽을 추구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젊은 시절 정주영은 한 직원을 만났습니다. 그 직원은 매우 꼼꼼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무 느렸습니다. 한 가지 일을 완벽하게 하려다 보니 다른 일들이 밀렸습니다. 마감을 못 마쳤고 기회를 놓쳤으며 결국 회사에 손해를 끼쳤습니다. 정주영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데 1년을 쓰는 것보다 70% 계획으로 당장 시작해서 하면서 고치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완벽을 추구하다가 기회를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완벽해야 해요 라는 말은 실행을 막습니다. 완벽한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영원히 시작하지 못합니다. 완벽한 순간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주영은 많은 프로젝트를 불완전한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배우고 고치고 개선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완벽주의가 행동을 막는다면 그것은 적입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80% 완성도로 시작해서 100%로 만들어가는 것이 낫다. 100%를 준비하다가 시작도 못하는 것보다 말이다. 완벽해야 해요?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배우겠습니다. 불완전해도 진전이 있으면 됩니다.
이런 언어가 당신을 마비해서 행동으로 바꿉니다. 10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말은 그냥 이대로 괜찮아요입니다. 정주영은 평생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성공에도 기뻐했지만 그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항상 더 나은 것을 추구했고 더 높은 목표를 세웠으며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70대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충분히 이루셨으니 쉬십시오. 그냥 이대로 괜찮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주영은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쇠퇴가 시작된다. 나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리고 그는 계속 이랬습니다. 그냥 이대로 괜찮아요 라는 말은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현재에 안주하게 만듭니다. 물론 감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나아지려는 노력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정주영은 감사했지만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만족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대로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순간 개선이 멈춥니다. 배움이 멈춥니다. 도전이 멈춥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퇴보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멈춰 있으면 뒤처집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만족은 감사의 표현이어야 하지 노력의 끝이어서는 안 된다. 오늘 이룬 것에 감사하되 내일은 더 나은 것을 추구하라. 그냥 이대로 괜찮아요.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지금도 좋지만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룬 것에 감사하지만 계속 성장하겠습니다. 만족하지만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언어가 당신을 정체에서 발전으로 이끕니다. 이제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10가지 말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나는 운이 없어요. 나는 못해요. 너무 늦었어요. 이건 불공평해요. 나는 원래 이래요. 그 사람 때문이에요. 돈이 없어서 안 돼요. 나만 힘들어요. 완벽해야 해요. 그냥 이대로 괜찮아요. 이 10가지 문장은 모두 당신의 성공을 막는 독입니다. 정주영의 인생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현실을 만드는 힘입니다. 당신이 매일 하는 말이 당신의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행동을 만들며 행동이 결과를 만들고 결과가 운명을 만듭니다. 그러니 당신의 언어를 바꾸는 것이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정주영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에게는 돈도 없었고 학력도 부족했으며 배경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올바른 언어를 선택하는 지혜였습니다. 그는 부정적인 말 대신 긍정적인 말을 핑계 대신 책임을 불평 대신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의 선택이 그를 거대 기업의 창업자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언어를 점검하십시오. 이 10가지 문장 중 하나라도 입에 담고 있다면 즉시 멈추십시오. 대신 힘을 주는 말 가능성을 여는 말미래를 밝히는 말을 선택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평생 써온 언어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의식적으로 연습하십시오.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 할 때 잠시 멈추고 다른 말을 선택하십시오. 한 번도 번열 번백번.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정주영은 자주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고 자신에게 말하라.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가치 있다. 나는 성장하고 있다. 이 간단한 말들이 하루를 바꾼다. 하루가 모여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모여 한 달이 되며 한 달이 모여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 인생이 된다. 언어의 힘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은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사용하는 언어가 뇌의 구조를 바꾼다는 것을.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면 뇌의 부정적 회로가 강화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면 뇌의 긍정적 회로가 강화됩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정주영은 이것을 직관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자신의 언어를 지켰습니다. 힘든 순간에도 절망적인 상황에도 그는 희망의 언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가 그를 지탱했고 일으켜 세웠으며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당신의 언어를 바꾸는 순간 가능성이 열립니다. 나는 운이 없어요. 대신 나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나는 못해요. 대신 나는 배우겠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대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정주영은 말년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내가 성공한 비결은 무엇인가? 남들보다 똑똑해서. 아니다.
남들보다 운이 좋아서? 아니다. 남들보다 조건이 좋아서? 절대 아니다. 단 하나는 올바른 말을 선택했다. 그것이 전부다. 그의 말은 겸손처럼 들리지만 진실입니다. 물론 그는 열심히 일했고 현명한 결정을 내렸으며 용기 있게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언어였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말이 행동을 만들었고 행동이 결과를 만들었으며 결과가 성공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드리는 도전은 이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자신의 언어를 관찰하십시오. 이 10가지 문장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세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씩 바꿔보십시오. 나는 운이 없어요를 나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로, 나는 못해요를 나는 배우겠습니다로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일주일 후 당신은 차이를 느낄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달 후 행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1년 후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정주영이 증명했고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증명했으며 과학이 뒷받침합니다. 정주영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보려면 올바른 언어가 필요하다. 언어가 렌즈다. 부정적인 언어는 어두운 렌즈처럼 모든 것을 어둡게 만든다. 긍정적인 언어는 밝은 렌즈처럼 모든 것을 밝게 만든다. 당신은 어떤 렌즈를 선택하겠는가?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10가지 독을 버리고 10가지 힘을 선택하십시오. 운이 없다는 말 대신 기회를 만들겠다고. 못한다는 말 대신 배우겠다고. 늦었다는 말 대신 지금 시작하겠다고. 불공평하다는 말 대신 방법을 찾겠다고. 원래 그렇다는 말 대신 바꾸겠다고. 남 탓하는 말 대신 내 책임을 인정하겠다고. 돈이 없다는 말 대신 지혜를 쓰겠다고. 나만 힘들다는 말 대신 모두가 싸운다고. 완벽해야 한다는 말 대신 시작하면서 배우겠다고. 이대로 괜찮다는 말 대신 계속 성장하겠다고. 이 10가지 선택이 당신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정주영처럼 말입니다. 그는 말을 바꿨고 생각이 바뀌었으며 행동이 바뀌었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에서 위대한 기업가로 말입니다. 당신의 출발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오늘부터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언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정주영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말은 힘이다. 말은 씨앗이다. 말은 운명이다. 당신이 뿌리는 말의 씨앗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올바른 씨앗을 심으십시오. 한 해가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인생의 끝에서 뒤돌아볼 때 당신은 깨달을 것입니다. 내 인생을 바꾼 것은 큰 사건이 아니라 매일 선택한 작은 말들이었다고. 정주영처럼 말입니다. 그는 평생 올바른 말을 선택했고 그래서 올바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입니다. 계속 독을 마실 것인가 아니면 오늘부터 힘을 선택할 것인가? 정주영은 당신이 후자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선택을 한다면 10년 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더 강하고도 지혜롭고도 성공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말은 당신의 무기입니다. 현명하게 사용하십시오. 말은 당신의 씨앗입니다. 좋은 것을 심으십시오. 말은 당신의 미래입니다. 밝게 만드십시오. 정주영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